한국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지난 3일 전지훈련지인 UAE에 도착했습니다. KFA는 유튜브 채널에 아부다비 입성기로부터 첫 훈련 이란 제목으로 두바이 공항에서 아부다비까지 동행 취재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대표팀 선수들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오후부터 훈련을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즐겁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최근 한국팀의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한국은 최근 골을 넣고 합류한 손흥민과 황희찬이 있고 4일 새벽 마지막 컵대회를 마치고 합류하는 이강인까지 골을 넣고 MVP까지 탔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 최강 스쿼드라 불리는 한국 대표팀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까지 큰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팬이 많은 중국에서는 이강인이 멋진 골로 MVP를 탄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네요. 파리 입단 첫 해에 프랑스 슈퍼컵 주전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새로운 축구왕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시아 축구왕이 떠올랐다 라고 놀라워하며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컵에서 뛸 26명을 일찌감치 확정한 뒤 전원이 다른 팀보다 일주일 이상 먼저 아부다비에 온 중국팀에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장 먼저 와서 현재에 적응하고 최고의 성적을 낸다고 했는데 먼저 3경기를 하고 휴가도 주고 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팀의 계획은 너무도 좋고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UAE 2부 클럽에 5대1로 이기고 나서 오만을 상대로 0대1로 지고 홍콩을 상대로도 1대2로 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중국 소호닷컴은 정말 창피하다. 중국 축구가 무려 38년 만에 3류도 아닌 4류 홍콩에게 졌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국 지보닷컴은 중국의 양코비치 감독은 홍콩전 패배에 대노했다며 패배 다음 날인 2일부터 선수들에게 1일 3회 훈련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는 선수들의 휴가도 박탈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홍콩전 전에 경기를 잘하면 하루 휴가를 줄 것이라고 여유를 부렸지만 홍콩전에서 지고 나서 양코비치 감독은 분노하며 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내부자들은 이러한 훈련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중국 축구팬들은 내부자는 누구입니까? 적어보세요. 다른 팀은 하루 3번씩 경기 전 연습하는데 중국 대표팀은 패배 후에만 추가 연습을 한다. 죽도록 연습해라.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하루 10번 연습해도 쓸모가 없다 라고 분노했습니다. 또한 즈버더컴에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패한 후 아침 6시 30분에 아무도 지각하지 않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아침 6시 30분에 모든 선수들이 일어나 호텔 웨이트룸에서 코어 근력 훈련을 하는데 이날은 아무도 지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도 중국 팬들은 과거에는 선수들이 지각을 자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이 늦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텐진 언론에서는 중국이 홍콩에게 패한 것은 팀 전체 정신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오만에게 패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이 홍콩에게 패한 것이 더 치명적이라며 세계 랭킹 152에 불과한 홍콩은 이번 아시안컵 중국과 같은 조 세계팀보다도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이런 패배는 중국 대표팀을 스스로 의심하게 하고 회의감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중국은 5일 도하로 가기 전에 오만 클럽팀을 상대로 마지막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스스로 의심을 벗어버리고 추락한 정신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있으신가요? 나는 오랫동안 확신해왔어. 아직도 의심할 필요가 있나요? 어느 수준인지 모르시나요? 괜찮아, 몇 판 지면 익숙해지겠지. 중국 대표팀은 이전에 스스로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쓰레기잖아. 괜찮아. 오만 클럽 웃기다 죽겠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아시안컵 26명 명단을 두고도 엄청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즈보닷컴에 명단이 올라오면서 우레이와 웨이샤오가 명단에 올라왔고 엑손과 리커는 선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엑손은 막대한 돈을 들여 귀화를 추진한 브라질 출신 선수로 중국 공격진을 책임지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또한 리커도 잉글랜드 태생 수비형 미드필더로 2019년도에 귀화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실력 있는 엑손과 리커가 빠지고 우레이와 웨이샤오가 들어왔냐고 따졌습니다. 또한 중국 대표팀의 평균 연령은 29.2세인데 첫 상대 타지키스탄은 24.6세라면서 중국 대표팀의 노세화에 대해서도 걱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세대 교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중국 팬들은 아시안컵 첫 경기인 타지키스탄전을 두고 마지막 20분은 아마도 걔를 산책시키는데 소비되었을 것이다. 이미 나이와 체력 면에서 쇠퇴했다. 졌을 때 핑계를 대는데 상대가 우리보다 어리고 체력도 좋다는 것이다. 국가대표 축구 인재가 품절되었다. 중국 수비수들은 지난 오만가의 평가전에서 체력적으로 지쳐서 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어린 타지키스탄 선수들을 만나면 체력에서 완전히 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콩전에서 패하고 중국에게 조별 예선 전경기가 결승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축구 팬들 모두가 하나같이 지적하는 것이 왜 골키퍼가 4명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명의 골키퍼, 탄탄한 수비. 한 컵에 골키퍼 4명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미 코치의 전술을 알고 있는데 골키퍼 4명, 수비수 5명, 미드필더 1명, 공격수 1명이다. 다른 핵심 포지션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 골키퍼가 대신한다. 대단하다. 골키퍼가 좀 부족하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지독한 전술로 세계를 놀라게 할 듯. 골키퍼 26명 데려와야. 중국 축구 팬들은 핵심 기여 선수들을 뽑지 않고 골키퍼를 4명이나 뽑는 것을 보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퇴장당할 것을 생각해 골키퍼 숫자를 가장 많이 데려가는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일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2023 시상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최강희 산둥 타이산 감독이 2023 중국 슈퍼리그 최우수 감독상에 선정됐습니다. 최 감독은 시즌 초 최악의 상황에 놓인 산둥의 지휘봉을 넘겨받아 서서히 팀을 정상화시키더니 2023 중국 슈퍼리그에서 2위까지 팀을 끌어올리는 뛰어난 지도력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최강희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중국이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면 양코비치를 대신해서 가장 먼저 중국 축구 대표팀 차기 사령탑 후보가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무대로 리턴한 우레이가 시즌 MVP를 수상했다고 발표되자 중국 팬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슈퍼리그가 낳은 슈퍼스타라고 칭송받던 우레이가 유럽 무대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받은 상이어서 팬들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중국 팬들은 우레이 MVP 수상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수준이 최고인가요? 완전 가짜 아냐? 난 우레이가 최고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절름발이 중에 장군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욕하고 싶다. 상을 받을 때 비웃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올해 최고의 배우상을 축하드립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중국 슈퍼리그에서 최고라고 하는 우레이가 유럽 무대에서 실패하고 대표팀에서도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며 이번 MVP 수상을 자랑스러워하거나 절대 축하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김민재가 2023년 손흥민을 제치고 한국 축구 최고의 선수로 선출됐다는 기사에 중국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김민재는 나폴리가 세리아 우승컵을 차지하도록 돕고 세계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해 주전 수비수로 22경기를 출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한 중국 축구 팬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중국 슈퍼리그는 슈퍼스타를 배출할 수 없다고 누가 말했나요? 손흥민은 단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스타 중 한 명이 아니다. 그는 세계 최고 스타 중 한 명이다. 영국 대중지 더선은 8일 알자심 아시안컵 조직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알자심 위원장은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올 시즌 유럽 리그에서 좋은 시즌을 보낸 선수들이 AFC 토너먼트의 수준을 완벽하게 높여줄 것이라며 수십 년간 아시아팀과 유럽팀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축구와 아시아 축구의 간격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아시아 팀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역대 최고 아시안컵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난 월드컵에 이어 아시안컵까지 위치한 카타르는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과 같은 한국 선수들로 인해서 아시안컵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자랑하며 한국팀을 크게 반겼습니다. 또한 영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이 참여하는 아시안컵에 큰 관심을 보이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을 홍보하려는 카타르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더욱더 크게 반긴 대표팀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대표팀입니다. 지난 7일 현지 매체 알카스 TV 스포츠는 카타르 도하에 도착하는 중국 대표팀의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축구의 간판 스타 우레이는 자신의 SNS에 현재 중국 및 카타르 중국 팬들이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환호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우레이는 축구는 어디에서나 인기가 많다며 자신을 환대해준 현지 팬들의 반응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중국 팬들은 축구가 인기 있는데 넌 인기가 없을 뿐이야. 내기 우레이는 골을 넣지 못한다. 당신은 당신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떳떳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축구 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평가전에서 오만에게 0대1로 패하고 홍콩에게도 1대1로 패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평가전 총 4경기 중에서 2경기를 이겼는데 승리한 첫 번째 팀은 UAE 3부 리그 8위를 기록한 팀이었고 가장 마지막 경기를 한 UAE 걸프 히어로즈는 UAE 2부 리그 17개 팀 중에서 11위를 한 약팀이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UAE 걸프 히어로즈를 만나서 6대2로 이기며 대승을 거뒀다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팀에게도 페널티킥 2개를 내주면서 2골이나 내주었다며 중국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카타르 현지에서는 중국팀을 반기는 이유는 조별예선 같은 조에 속한 카타르가 승점을 주는 선물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팬들은 중국 대표팀을 환영하는 카타르 등 현지 반응에 마스코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으로 상대팀을 조롱하는 투의 말이었습니다. 즈버덕하면서 중국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점수를 주는 소년이 오면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팀이 최고의 마스코트다. 마스코트 해삼이었어요. 가장 먼저 가고 가장 먼저 돌아오세요. 마스코트, 포인트를 주는 소년을 환영합니다. 개막전, 삶과 죽음의 전쟁, 명예의 전투가 다가온다. 안전하게 여행하고 돌아와라. 새 게임을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여 일찍 집에 가세요. 일찍 갔다가 일찍 돌아오세요. 올해 설날은 늦어서 설날 물건을 살 시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중국 팬들은 카타르에서 자국팀이 큰 환영을 받는 것이 점수를 주는 팀이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냐며 자주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카타르 아시안컵에 오는 한국과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컵에 들어올릴 가장 강력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을 꼽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공백이 생기면서 일본 선수에 대한 기사는 별로 없지만 한국 선수의 공백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이 빠진 첫 경기인 FA컵 벌리전에서 1대0으로 겨우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수비수 페드로 포로가 한 골을 넣어 이겼지만 손흥민의 부재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현재 리그 강등권인 벌리를 만난 토트넘은 히살리송, 브레넌 존슨, 쿠루셉스키를 내세워 16개의 슛을 시도했지만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영국 언론 이브닝 스탠다드는 6일 토트넘 핫스퍼에서 손흥민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하며 공격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의 축구 프로그램 ESPN-FC에 출연한 리버풀 전 수비수 스티브 리콜은 토트넘의 문제는 마무리할 선수가 없다는 것이다. 손흥민이 빠지니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는 것 아닌가. 손흥민이 해낼 수 없을 때 누가 대신 해줄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진 뒤 일단 시살리송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에스턴 빌라 공격수 아그본 나오는 벌리전을 보고서 답답한 나머지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차라리 넷플릭스 새로운 시리즈를 볼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TV를 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히살리송은 브라질 출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잉글랜드 4부 리그에서 뛰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던졌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독일산 공격수 티모 베르너를 임대로 영입하려고 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비싼 돈을 들여서 해리케인 대체자 공격수 영입은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센터백을 보강하고 손흥민이 돌아오면 다시 팀 공격의 핵심으로 기용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김민재는 지금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뿐만 아니라 전 소속팀 나폴리에서도 그의 부재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지난 7일 열린 토리노전에서 0대3으로 대패하며 리그 9위가 되었습니다. 이번 토리노전까지 최근 8경기에서 2승 1무 5패를 기록했는데 무려 12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철규든 김민재가 버틸 때 리그 최고 실점으로 1위를 달릴 때가 그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등 한국 선수들은 이제 유럽 빅리그에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이라크전에서 한 골차의 승리를 거뒀지만 이강인이 퇴장을 당하고 후반에 기용된 핵심 공격진이 골을 넣지 못하면서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같은 주에 이라크가 있기에 이날 한국의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국내와는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너무 강하다. 한국 대표는 확실히 우승 후보.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도 최고죠. 일본 라이벌은 틀림없이 한국입니다.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풀러봤는데 두 팀 다 전력을 다하지 않은 수수한 경기였어요. 굉장히 능력이 의심스러운 심판이 주심을 맡았는데 VAR이 있었다면 한국에게 2개의 페널티킥이 주어졌을 거예요. 이강인은 5분 일방적으로 얽혀서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고 퇴장. 이번 대회도 중동의 이상한 피리는 건재하고 일본도 경계해야 합니다. 황희찬과 손흥민 둘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22점을 찍고 있으니 이대로 이기고 가면 일본의 위협이 될 건 틀림없다. 리버풀에는 아플지도 모르지만 프리미어리그라는 엔도가 있는 것은 크다. 손흥민이 득점하면 케인 덕분이라고 한다. 황희찬이 골을 넣으면 주위 선수들 덕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손흥민이나 황희찬의 다른 팀원들은 똑같이 점수를 내지 못하는 거냐? 도움도 많지 않은 미토마에게 어째서 손흥민보다 마크가 더 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우선 그 근본적인 생각부터
글러먹은 야후 댓글러들이 많아서 바보 취급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팀은 확실히 전세계 주목을 받게 만드는 팀으로 중국에서는 한국팀을 동경하고 일본에서는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전 감독 팀 셔우드는 스카이 스포츠에 나와 베스트 11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은 당연히 들어가야 해. 득점력만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지. 세상 어느 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선수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팀을 맡은 감독은 이렇게 코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담배나 빨면서 쉬면 됨. 클린스만호가 아시안컵 결전지 카타르에 입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1일 자정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팀에 대한 현지의 관심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수백 명의 국내 팬들이 모여 공항이 들썩였는데 팬들은 태극기 유니폼, 선물들을 들고서 태극 전사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응원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스타급 플레이어가 많은 한국팀은 카타르에서 말 그대로 세계적인 슈퍼스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 왜 핑크색이야? 나 그런데?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거든. 한국 선수들이 하나씩 지나가자 저마다 선수들의 사인을 받기 위해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손흥민과 이재성 등 대부분의 선수가 팬들에게 손인사를 건네며 응원에 화답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팬들의 응원에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공항에 나온 카타르 고등학생 삼가 조셉은 손흥민의 토트넘 유니폼을 들고서 한국이 이번 대회에 우승할 것이다. 100% 확신한다. 일단 손흥민이 있다.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도 있다. 한국이 우승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출신인 지안가 제이콥은 손흥민을 사랑한다.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다 라며 태극기를 팔려겠습니다. 하마드 공항에서 만난 대조직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팀이 입국했는데 이렇게 팬들의 운집한 모습은 처음 본다. 나 역시 한국팀을 좋아한다. 특히 손흥민의 팬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봉사자들도 입국한 팀 중에 한국팀의 응원 목소리가 가장 크다라고 놀라웠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 영상이 올라가자 현지 팬들과 아시아 축구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 경기를 보기 위해 예매할 거예요. 지금 우승컵을 가져가세요. 경기할 필요도 없어요. 난 이라크와 한국을 지지한다. 난 소니를 만나서 너무 신난다. 태극전사들 결승전에서 사무라이 블루 부대를 만났으면 좋겠다. 물론 관중들이 가장 기다리는 경기가 되겠지. 지난 9일 중국 대표팀도 똑같은 공항으로 입국했는데 공항에서는 마스코트만 하이파이브를 해줄 뿐 그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는 팬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팬들이 없어서 한가롭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땅바닥을 보고 걸어갈 정도였습니다. 이 영상을 본 축구 팬들은 폭망하는 사자들의 도착을 기다리는 중 배드민턴 선수들이 도착했다. 코로나 팀이 오고 있어 라고 조롱하는 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매체들에게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 확률 1위라고 꼽히는 일본 대표팀의 입국도 별게 없었습니다. 공항에는 응원하러 온 팬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썰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중국팀은 마스코트와 하이파이브라도 했는데 일본팀은 그저 손만 흔들 정도였습니다. 한국팀이나 중국팀과 달리 일본팀은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입국했는데 이 모습을 봐줄 사람이 없었고 공항은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일본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20명이라고 자랑했지만 유럽파 일본 선수들을 보러 온 현지 팬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엔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많지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처럼 큰 인지도가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영상을 본 아시아 팬들은 한국의 입국 영상에 남긴 반응과 전혀 다른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의 뜻, 승리는 이라크다. 이라크는 1월 19일에 일본을 파괴할 것이다.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 지진이 오고 있어. 스타일리시한 정장을 입고 인도네시아에게 도사될 것이다. 준비해라. 일본은 인도 왕에게 패배할 것이다. 결승 일본 대 우즈베키스탄 0대1. 우리는 일본인과 그의 추종자들을 박살낼 것이다. 낙관적으로. 중동을 비롯한 아시아 팬들 중에는 일본을 박살내겠다고 벼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한국팀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으며 응원하는 분위기와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은 지난 1일 태국을 5대0으로 대파하고 9일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도 6대1로 이겼습니다. 일본은 평가전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팀에게 끝까지 큰 점수차로 이기며 밉상이 되었는데 지난 일본과 태국전에서는 경기장에 킹 오브 더 아시아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눈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신들이 아시안컵 우승자처럼 과시하는 것처럼 보여 상대국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쿠보나 토미야스 등 유로파 선수들은 이번 아시안컵 차출에 불만을 표하면서 아시안컵을 기대하는 아시아 축구 팬들을 실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준비할 한국은 테니 월드클래스 팬분들은 손흥민 등 열심히 유럽 최고의 선수들이 응원해 진심으로 주시면 아시안컵에 임하는데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은 교만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화이팅, 화이팅! 것입니다. AP통신은 아시안컵 개막을 하루 앞둔 11일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AP는 우승 후보로 한국, 일본, 호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를 꼽았는데 최고 스타 플레이어로는 손흥민을 지목했습니다. 손흥민이 작년 12월 31일 본머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득점은 세리머니하는 모습의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에서 손흥민에 대한 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중동 지역은 오래전부터 축구 시장의 오아시스라고 불렸는데 2000년대 들어 중동 산유국들의 왕족들은 유럽 프로 축구 리그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UAE 만수르가 맨시티를 인수해 최강팀으로 만들자 사우디 빈살만이 뉴캐슬을 인수해 지난 시즌 리그 3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에 중동에서도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졌는데 경쟁이 치열한 유럽의 빅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한 손흥민은 중동에서도 경이롭게 바라봤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호나드, 네이마르 등 세계적인 선수를 영입할 때 반드시 손흥민도 영입하려 했지만 손흥민의 거절로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사우디에서 쉽게 품을 수 없는 선수로 여겨졌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하며 그 인기는 더해지고 있습니다. 더 애널리스트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주목해야 할 6명의 선수에 대해 보도하며 메인의 손흥민이 찰칵 세리머니라는 사진을 크게 내걸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은 많은 아시아인들이 아시아 최고의 축구 수출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유럽 5대 리그에서 득점왕이 된 최초의 아시아 선수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우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과거 첼시에서 뛰었던 공격수 티모 베르너를 영입하고 센터백 드라구신까지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베르너는 주로 왼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울 전망입니다. 영국 90미닛은 베르너가 선발 명단에 들어가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왼쪽 날개 출전이다. 그는 첼시 시절 왼쪽 공격수로 많이 뛰었다. 베르너는 빠르고 공격적이고 부지런히 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 텔레그래프도 베르너는 중앙 공격수와 왼쪽 윙어로 모두 활용될 수 있다. 둘 다 손흥민이 없을 때 커버가 필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며 베르너도 손흥민처럼 토트넘 감독이 원하는 스피드를 확실히 갖고 있다. 두 선수 다 왼쪽에 배치될 때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뛰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베르너가 첼시 시절 끔찍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먹튀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베르너가 정말로 손흥민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베르너의 폭발적인 속도와 플레이 위치, 뒷공간 침투를 노리는 스타일 등은 손흥민을 떠올리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에서 클래스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베르너는 손흥민과 비슷한 점들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라며 두 선수의 큰 차이점은 골 앞에서의 효율성이다. 베르너는 지난 4시즌간 기대 득점보다 훨씬 적은 골을 기록했다. 특히 첼시 데뷔 시즌엔 11.45 기대 득점에서 6골만 넣었고 득점 전환율은 7.6%로 한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당시 베르너는 빅찬스 23개 중 18개를 놓쳤다. 베르너는 그 이후로도 평균 이하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로 남아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90미닛은 베르너는 첼시 시절 정말 빠른 공격수 중 한 명이었지만 오프사이드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골대 앞에서 침착하지 못했다라며 베르너에겐 득점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가 골 앞에서 발을 잘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베르너와 손흥민이 비슷한 유형의 선수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르너는 손흥민의 포지션적으로는 가깝게 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의 추정 불허하는 손흥민의 마무리는 따라할 수 없다. 그는 골문 앞에서 무자비하다. 교육을 잘 받은 집안 출신이거나 실제로 돈을 버는데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가 호날두의 스타일을 좋아하겠는가? 중국에서 호날두가 5년 만에 다시 온다고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최근 중국 축구 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날강도의 재현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날두 소속팀 알 나스르가 이달 24일과 28일 중국에서 친선 경기를 하는데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싼데 배정된 자리가 경기가 잘 보이지 않는 자리로 배치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8일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바이두에서는 호날두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티켓 가격이 너무 부풀려졌으며 좌석도 무작위로 배정돼 팬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실시한 티켓 온라인 예매는 1시간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경기 입장권 가격은 가장 저렴한 380위안,
약 7만원부터 최고 4,580위안 약 84만원까지 했습니다. 호날두는 26일 팬미팅도 가질 예정인데 40명만 참여할 수 있으며 가격은 40만 위안, 하나로 약 7,343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천만원이 넘는 티켓으로 산 이들은 호날두 악수, 대화, 사진 촬영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매한 사람들은 비싼 가격에 티켓을 샀는데 3,000석 이상이 시야가 좋지 않은 코너 자리에 무작위로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장권 판매 규정에 따라 사전 판매 시점부터 티켓이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고 해서 팬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호날두의 열렬한 팬이라는 축구 매체 관계자 총 씨는 소셜미디어에서 3,880위안, 하나로 약 71만원짜리 티켓을 샀는데 좌석 위치가 코너 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축구 팬들도 이건 사기와 마찬가지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기가 진행돼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 좌석수는 총 4만 녀석인데 예매가 시작된 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되어 저녁에 이르러서야 가장 비싼 좌석을 제외한 전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실제로 1시간보다 더 걸린 것인데 중국 매체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매진되었다며 호날두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메시 팬들은 티켓 매진까지 몇 시간이나 걸렸다라며 메시 경기는 몇 초 만에 매진된다고 SNS로 호날두 팬들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한 중국 네티즌은 호날두 팬들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호날두 유니폼은 매해 더 저렴해졌다. 이제 더는 호날두 티켓을 사느라 애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또한 중국 팬들은 리야드의 승리를 보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나요? 그가 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갈 돈이 충분하다면 1인당 180위안만 내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우디 리그에 가서 뛰는 호날두를 깎아내린 것인데 또한 이번에 티켓 논란으로 인해 과거 언행과 행동에 따른 인성까지도 다시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오로지 돈만 보고 사우디 리그로 갔는데 간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사우디 리그가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소연하며 영입 오퍼에 따라 유럽 리그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날두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사우디로 간 스타급 선수들이 크게 후회하며 다시금 유럽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8일 리버풀의 주장이었던 조던 핸더슨이 사우디 이적 후 6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도 알 이티파크의 주장 조던 핸더슨이 2패의 복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핸더슨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 안착하지 못했다. 핸더슨은 알 이티파크 동료들에게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사우디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이미 많은 선수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후, 문화, 경기장의 적응 군중, 아내에 대한 여성의 권리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문화와 기후 등으로 인해 선수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향력 있는 선수들이 사우디를 떠난다면 다른 선수들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포르트는 실제 선수들의 대이동은 내년 여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돈을 보고 왔지만 사우디에서의 선수 생활은 매우 굴욕적이고 참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흐름의 시작은 호날두가 돈만 보고 사우디를 간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유럽의 축구 스타들이 사우디를 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호날두는 여전히 날강도란 별명과 맞게 다시 유럽으로 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호날두를 불러줄 팀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손흥민의 선택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은 사우디가 제시하는 거액의 러브콜을 당당히 거절했습니다. 사우디 알 이티하드는 손흥민에게 현재 받는 연봉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손흥민의 영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나 손흥민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전했습니다. 중동 방송 아루라는 지난해 9월 믿을 수 없는 숫자를 제안받았다. 사우디가 품지 못한 축구스타 명단이라는 제알 기사에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우디 오퍼를 거절한 스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기사에서 특히 손흥민이 한 말을 전했는데 성영이 형이 말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주장은 중국으로 가지 않는다고. 돈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일이 남았다. 내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BBC는 당시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 무대로 진출하는 다음 프리미어리그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 자부심을 더 중시하는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선언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풋볼 런던도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고 토트넘과 2패 후에 다른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투더 레인 엠백은 축구 선수들이 사우디 리그에서 오는 그런 수준의 계약을 거절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며 확실히 최고 수준에서 축구를 하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 성실함을 갖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해서 이번 시즌 완벽한 반전을 이뤄내고 더욱더 존경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호날두가 아니라 손흥민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주보닷컴의 8일한 중국 여성 팬이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밝히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我叫高佳妍，喜欢热刺已经5年了。我在5年前去到英国，成为了一名留学生。看到"敢做敢"这3个字，我立刻就想起了敢做敢爱，因为我就是一个敢做敢爱的人。几年前，我的英国朋友与我聊起足球的时候，他告诉我："你知不知道你们亚洲有个球王叫孙兴民，他很厉害。"于是，一次偶然的机会，我孤身前往了伦敦白鹿巷球场，看了他的一场比赛。在慢慢了解他的过程中，我发现他是一个勇敢、有力量并且积极向上的人。因为他，我也喜欢上了热刺这个球队。在每一次进球的瞬间，我都会激动落泪。身边的朋友都会问我，爱一个球队这样做会不会太疯狂了一点？但是在我这里，这就是敢做敢爱最好的表现。在这里，我真的很想对孙兴民说 ：In China, you got a lot of fans like me. We will support you like always. I love you. 사랑해. 이번에 호날두의 방중 경기는 제2의 날강도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손흥민은 유럽은 물론 중국에서도 크게 존경받는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월드클래스라는 칭호를 들으며 극찬받는 손흥민은 이번 아시안컵의 위상을 그 어느 때보다 높여주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에 FC24 올해팀에 손흥민이 들어갔는데 한 방송에서 패널들 사이에서 손흥민과 사카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Hello and welcome to Uncut FC24 Team of the Year. Today we are split into two teams. We've got MK and Madison, Alex and Marva. They'll be debating who they think should be in their Team of the Year. Also, let us know in the comments as we go along who you think would be in your team, and head to the link in the description to make your vote count. Right, it's time to move on to attack. So for our attackers, we have Grealish, Haaland, Saka, Salah, and Son. I think this is pretty easy, to be honest. We're on the same page here. Saka, Salah, Haaland. Yes, obviously Grealish, incredible. Yeah. Throughout the whole year, I would say. And then Son, I love his item on FC24. 5-star weak foot, finesse shot. You play, Versatility as well, though. He can play across basically that front three. Yeah, he can. I'd love to have him in the team, but there's just no way he gets in over Salah, I mean, Saka. this and Haaland. season, he already matched it from last season. Last season was a little bit up and down for him. I don't see how he gets into the front three. It was an easy one for us. Easy for them, MK and Madison. Well, I don't hope we don't need to choose anyone different because So imagine a world where you had to take one of those out. if I had to take one out, I'd probably take Saka out. I know you're going to do that What do you mean? just because I think Haaland you can't. He's a goal scoring machine. 100%. Have to hit. 100. Haaland's there. All right, cool. But this is where the debate is. There, come on, bring it Saka, to Salah. Like, let's do this. Let's do this. Salah for me is just so much consistency in him. I feel like I can't back our team if I don't have them three. All right, I'll be honest. I'll So- be honest. I feel like Son is the gel for Tottenham. I feel like when I watch Tottenham, I'm most scared as the opposition team when Son is coming towards us. For that reason, Son would kind of just push it over Grealish for me. Because in your ultimate team, would you rather have the item of Heung-min Son or Jack Grealish? And I feel like most of us, and the people at home, I know you're backing me as well, I think they pick Son. I feel like he'd be better for our attacking trio. And what we have to take out Saka. I didn't quite get to that part yet. All right. We could take out Saka. We could take I out Saka. I just don't think you can take out Haaland or Salah. Yeah. I know it's painful, but Agree. Our attack will be Son, Salah, and Haaland. 이 영상에 현지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보다 사카? 좋은 농담이었어. 손 대신 사카를 선택하는 건 미친 짓이야. 사카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 그는 훌륭하고 어리지만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다. 사카? 그들은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 존경해요. 손흥민은 역대 최고의 포워드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